페이지 12쪽에 원소의 확인 부분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원소들의 원자들 하나하나의 원자 기호를 외우고 그 원자의 번호 순서대로 나열시키게끔 해보는 것까지 할 거야. 자, 우리 세상에는 자, 화학적으로 더 이상 최소 성분으로 나눠지지 않은, 그러니까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최소한의 성분인 각각의 원소가 있어. 오케이? 각각의 원소가 있고, 아까 내가 문제 풀 때 풀었던 것처럼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어. 금속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속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그 원소 자체에 전자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전자가 있어서 그 전자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원자의 세부적인 구조를 마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크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소의 확인은 이 비금속,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원소를 다 이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모든 원소가 아니라 일부 몇 가지 금속 원소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일부 몇 가지 금속 원소의 경우에 마치 이제 원소들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고유한 뭘 갖고 있냐면, 우리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이 번호가 있죠. 고유하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번호,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그 번호를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뭐 사망을 했다거나, 내가 출생을 했다거나, 나의 어떤 내 자손이 태어났다거나 할 때 그 다음으로 딱 연결된 하나의 행정상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등록증, 그치? 그런 그 아이덴티티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속 원소도 모두 금속 원소는 아니지만 일부의 몇 가지 금속 원소는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특성들 때문에 겉보기 색깔을 가지고 있어. 그 겉보기 색깔을 뭐라고 하냐, 불꽃에다가 됐었을 때 나타나는 고유한 색깔이라고 해서 불꽃 반응 색을 갖고 있어요. 대략 불꽃 반응 색깔. 왜냐면 금속 원소는 특히 뭐 칼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의 경우는, 칼륨은 우리가 이렇게 원소 이름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 뭐 칼륨이라는 아이, 칼슘이라는 아이, 뭐 나트륨이라고 하는 아이, 되게 여러 종류도 있거든요. 그 여러 종류들도 각각 더 세부적으로 원자나 원자의 수준으로 더 쪼개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이 칼륨이라고 하는 아이는 원자 번호가 19번이거든? 칼륨이라는 아이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그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19개나 있어. 19개나. 그리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도 똑같이 19개가 있어. 오케이? 그 19개나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 19개가 이 원자 하나만 띡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원자가 또 계속 끼리끼리 더 모여서,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부분이고 너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부분이니까 얘네와 마이너스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의 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두 원자가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어. 가까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러스 19니까, 그리고 주변에 마이너스 띄고 있는 게 마이너스 19개나 있는 상태로 마이너스 19니까 또 얘가 얘네를 끄집어 당긴 인력에 의해서 막 이런 똑같은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켜켜이 붙어서 존재해.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칼륨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져가지고 우리가 보일 때는 이런 결정처럼, 이런 스틱바처럼 존재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또 공기 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쉽게 이탈될 수도 있어서 그 전자가 잘 나가지 못하도록, 얘의 최종적인 중성의 상태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를 이렇게 유기용매에, 기름 같은 유기용매에다가 담가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저 전자가 중성의 상태로 같은 개수만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비대너지를 받거나 또는 뭔가를 했었을 때 잘 이탈될 수 있거든. 전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질량이 가벼워서.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여튼 금속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반짝거림 이렇게로 나타내잖아. 금속의 공통된 성질은 반짝거림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런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들 덕분에 에너지를 받아서 일정 파장을 우리 눈 쪽으로 반사를 시켜주는 거야. 우리가
중1 때 빛과 파동을 하면서 어떤 물체가 그 노란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건 단색강의 빨주노초 파나보가 섞여있는 이런 강선에서 특정 영역의 빛을 두 개를 동시에 반사시켜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색깔로 보이는 거였었지. 예를 들어서 빨강으로 어떤 물체가 보인다는 건 빨주노초 파나보의 각각의 단색강이 이 물체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눈 쪽으로 빨간색만 반사시켜주니까 빨강으로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반사시켜주니까 파랑으로 보이고, 흰색은 여름철에 왜 선호되어서 흰색 옷을 잘 입냐면 흰색은 모든 광을 다 반사시켜주니까, 그지?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왜 검정색 옷을 선호해서 입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빨간옷 파란보라는 단색광이 그 물체에 들어와서 상대방의 옷 쪽으로 반사를 시키는 것보다 내가 그대로 흡수를 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여름에는 훨씬 반사를 많이 시키는 흰 옷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겨울에는 검정색 옷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랬었죠.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런 색깔 광이 보이는 것. 일부 몇 가지 금속 원소가 그 금속 원소들이 가지는 각각의 그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들떴을 때 그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떴다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질 때, 오케이? 고온의 온도의 상태에서 저온으로 떨어질 때 우리 눈 쪽으로 고유하게 반사시켜주는 나름의 빛 영역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러하다 보니까 그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얘는 이 나트륨이라는 금속을 불꽃반응 실험을 시켰을 때 노란 색깔로 보이더라고요. 노란 색깔로.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물질은 염소라는 아이랑 나트륨이라고 하는 아이를 섞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물질에는 뭐가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딱 따서 불꽃 반응 실험을 해봤었을 때 노란색 색깔이 보이더라는 거지. 노란색 색깔이 보인다는 건 그 물질 안에 금속 원소인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으로 보이는 거구나 라고 해서 누가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금속 원소, 모든 종류의 금속 원소는 아니지만 일부의 금속 원소를 어떤 물질에 어떤 금속 원소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이 불꽃 반응 실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책에 보시면, 자, 페이지 12쪽에 보시면 모든 금속 원소는 아니지만 일부의 금속 원소는 고유한 불꽃 반응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나트륨의 경우에 나트륨이 에너지를 받아서 들떴다가 떨어질 때 노란색 영역 부분을 우리 눈으로 반사시켜주니까 노란으로 보이고요. 빨강으로 보이고 있는 금속 원소들이 있네요. 그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금속 원소 누구 있어요? 책에 보니까 리튬이라는 아이 있죠. 그러니까 리튬도, 자, 리튬이라는 금속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 있어요. 뭐 염화 리튬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질산 리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차츰차츰 배워가게 될 거야. 질산 리튬은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염화 리튬은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오케이? 여튼 리튬이라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물질을 따서 겉보기 색깔, 불꽃 반응 실험을 해보게 되면 다 색깔이 빨강으로 보인다는 거야. 오케이? 빨강으로. 그래서 아, 리튬이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원소들 중에 또 누구도 있어? 스티론튬도 있어. 스티론튬. 오케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 중에 스티론튬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도 있어? 칼륨은 보라색으로 보여. 칼륨이라는 원소는 보라색으로. 오케이? 염화칼륨이든 그 다음 뭐 탄산칼륨이든 칼륨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 걔는 색깔을 보라색으로 보이게 하네. 네. 나트륨은 노랑, 그죠? 그 다음에 리튬은 빨강, 칼륨은 보라색. 그리고 또 어떤 아이도 있어요. 책에 보니까 구리랑 바륨이 있는데, 구리는 약간 녹색은 녹색인데 황록색 계열. 그 다음에 바륨은, 구리는 청록색 계열로 조금 더 청색을 더 띠죠? 구리는 청록색 계열로, 광산 구청, 바륨은 황록색 계열로. 바륨이라는 원소, 금속 원소는 황록색 계열로 색깔이 보이더라. 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라면, 아, 얘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봐봐. 얘는 빨강으로
둘 다 공통적으로 보여버리잖아.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빨강으로 보였던 불꽃 바른 색깔을 보였던 그 아이가 니튬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 스트론튬이 포함되어 있는지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겠죠. 오케이? 왜냐면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라고 특정을 짓고 싶은데 얘네들은 고유한 색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특정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너는 나트륨이요, 너는 뭐 칼륨이요, 너는 뭐 구리요, 바륨이요 이렇게 특정을 지을 수 있지만, 그지? 근데 얘는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추가적인 무언가를 더 확인해보면 돼요. 오케이?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확정짓기 위해서 추가적인 한두 개를 더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확정지을 수 있냐면 여기다가 분광기에다가 대고서, 자, 이제 불꽃 받은 실험을 나름 이렇게 할 거야. 불꽃 받은 실험의 순서도 어떻게 실험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넘겨서 거기 보시면 14쪽 니크롬선은 이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유한 자신의 색깔은 안 갖고 있으니까 니크롬선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샘플 실험물들 딱 따가지고 색깔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니크롬선 대신에 구리선을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백금선을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또 이따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니크롬선은 고유한 불꽃 받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긴 니크롬선의 끝에다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실험 샘플의 물질이 있어요. 얘가 만약 염화나트륨이라고 합시다. 고체 상태 염화나트륨을 그대로 따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다 녹여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어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든 상태의 용액을 이 니크롬선으로 딱 따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을 니크롬선에다 딱 따가지고 볼 건데, 자, 뭐에다가 부탄토치가 이렇게 있어. 부탄토치. 이 부탄토치에 여기가 겉불꽃이고 안쪽이 여기가 속불꽃일 거야. 자, 겉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겉불꽃은 자, 겉에 있는 부분의 색깔 불꽃이고요. 속불꽃은 조금 더 안쪽이죠. 아마 이제 뭐 촛농이랄지 초 이렇게 타고 있는 걸 관찰해 본 적이 있는 경우에 바깥쪽에 해당하는 것의 색깔이 없어요. 얘가 좀 투명한 편입니다. 근데 심지랑 가까운 쪽은 속불꽃은 얘가 조금 색깔이 있어요. 약간 주황색. 오케이? 그래서 자, 속불꽃에다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 샘플에 얘를 물질을 딱 따가지고 딱 따서 이 속불꽃에다가 만약 갖다 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속불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 주황색 색깔들이 각각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샘플이 염화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서 노랗으로 색깔을 원래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속불꽃이 가진 색깔하고 섞어져 있다 보니까 색 구분을 하기 어렵겠지. 그리고 자, 뭔가 완전하게 연소가 다 될 때 색깔이 명확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겉불꽃에다 두고 확인합니다. 겉불꽃은 자, 주변이 산소와 바로바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도 되게 높고요. 겉불꽃 자체가 가진 색깔이 없어요. 겉불꽃은 무색. 원래 가지고 있는 자체 색깔이 무색이기 때문에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금속 원소의 색깔만을 확인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돼요? 그래서 겉불꽃은 무색이니까 겉불꽃을 사용하는 거고, 거기다가 고온이고 산소와 반응이 쉽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속불꽃이 아니라 겉불꽃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불꽃 받는 실험을 할 때.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샘플을 딱 따가지고 겉불꽃에 딱 댔거든요. 바로 따서 겉불꽃에 대보기보다 이제 니크롬선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 이 니크롬선이 예전에 어떤 실험 결과물이 우리가 그거 오염이라고 해. 불순물. 이 니크롬선을 몇 번 이렇게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사용을 했던 니크롬선이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예전에 실험의 잔재물이 여기 남아있겠잖아. 오케이? 남아있어 버려버리면 내가 샘플을 딱 땄을 때 여기가 막 구리가 포함되어 있던 어떤 염화구리 같은 혼합물을 예전에 실험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 혼합물이 만약 남아있었다면, 그 화합물이 만약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얘의 청록색 색깔과 나트륨의 노란색 색깔이 막 섞어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색깔이 계속 나오겠지. 이 물질이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다면.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의 실험을 이렇게 처리하기 전에 먼저 이 니크롬선이 혹여 오염된 건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도 해야 돼.
오염이 만약 됐다면 색 구분이 명확하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성 용액에다가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기 전에 니크롬선의 얘 자체를 어디다가 색깔을 맞춰보고, 얘를 색깔을 어디다가 맞춰보고. 잠깐만요. 기사 흘린 것 마냥 잉크가 흘렀네요. 자, 그래서 셀을 먼저 뭐에다가 묽은 염산에다가, 묽은 염산이 HCl이거든요. 수소, 여기 수소, 이렇게 수소연이 많이 존재하는 산성 용액이야. 이 산성 용액에다가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얘를 집어넣게 되면 이 금속의 성질이 잃게 되거든. 그래서 묽은 염산에다가 이 니크롬선을 몇 번을 담갔다가 뺐다가 색깔을 봐보고 거풀고세. 그래서 투명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거풀고세. 그래서 처음에 만약 오염이 만약 되어 있었다면 이 구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인 청록색 색깔로 계속 색깔이 보였을 거야. 오케이? 그러다가 이 묽은 염산에다가 담가가지고 증류수에다가 한번 희석을 시켜줘서, 그리고 또 색깔을 봐봤더니 청록색이 사라졌네? 그러면 내가 넣어줬던 산처리 상황에서 금속이 다 제거가 됐네, 이 물질이 제거가 됐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충분히 해서 이 니크롬선의 색깔이 투명한 색깔이 되게끔 해준 다음에 확인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샘플을 딱 따가지고 거풀곳에다 색깔을 둬서 색을 확인해 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순물 제거. 오케이? 자, 그랬었을 때 각각의 그 특정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특정 원소가 포함된 나름의 색깔들로 색이 구분이 될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리튬이 포함되어 있든 또는 스트론튬이 포함되어 있든 얘네들은 다 고유한 색깔이 빨강으로 보이겠잖아요. 그랬었을 때 추가로 보는 게 저 선 스펙트럼이에요. 자, 일단 14쪽에 해당하는 거 한번 완성해 줄까? 자, 그래서 거기 14쪽 아래에 해당하는 불꽃 반응을 이용한 물질을 구별하기, 원소 구별하기 보니까 불꽃 반응 색이 똑같은 것들은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색깔이에요. 2번이죠. 당연히 각각의 물질의 화학적 성질은 염화 리튬과 질산 리튬은 다를 건데 리튬이라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은 똑같이 빨강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니크롬선에 시료를 묻혀서 불꽃 반응 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묽은 염산에 왜 헹군다고? 그 전에 붙어있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인 거야. 오케이?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크롬선 대신에 구리선은 쓸 수는 없어. 근데 백금선은 고유한 색깔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색깔은 확인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백금선은 사용이 가능해요. 불꽃 반응 색깔이 없거든요. 구리선은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청록색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얘는 사용이 불가능한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꽃 반응을 했는데 염화 리튬이든 또는 염화 스트론튬이든 서로 다른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도 하필이면 불꽃 반응 색깔이 빨강하고 똑같게 보이는 경우에 몇 가지 원소들이 있죠. 빨갛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검정색 분광기가 있어요. 분광기를, 자, 이렇게 햇빛을 분광기 대고 보면 햇빛은 연속된 형태로 빛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각각의 단색각이 쭉 이어진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어떤 건 백색감은 햇빛은. 근데 이제 그 각각의 금속 원소가 보이는 형태의 빛은 그 분광기 상으로 비춰서 봤을 때 일부의 영역들만 흡수를 시켜서 반사를 시켜주다 보니까 마치 얘네들 이 원소들 하나하나가 주민등록 번호처럼 400에서부터 700나노미터의 가시광선 영역 하에서 특정 영역의 빛만 방출시켜줘. 그래서 특정 영역의 빛만 방출이 되다 보니까 보시면 얘가 파장이 써져 있진 않지만 400에서부터 700나노미터까지의 우리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파장이 짧을수록 여기는 지금 거의 청색광 영역이고요.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이 길수록 여기는 적색광 영역이에요. 그래서 햇빛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빨주노초 편안포가 쭉 연결된 형태의 연속 스펙트럼인데 각각 이렇게 노랑만 보이는 얘네들에다가 분광기를 딱 대고 보면 그 노란색 파장의 일부 영역에 나트륨은 그 특정 흡수 스펙트럼이 한 군데만 보여요. 한 군데만. 거기 책 한번 봐볼까? 자, 15쪽에 자, 선 스펙트럼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여러 물질들은 X라는 물질 하나만 있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을 봐봤어. 그랬더니 노란색 라인이 하나만 보이지. 그지? 근데 누구는 리튬과 스트론튬이 있는데 리튬 스트론튬의 겉보기 색깔은 빨강으로 똑같지만 리튬이 뿜어내는 선 스펙트럼 영역, 그 다음에 누가? 스트론튬이 뿜어내는 선 스펙트럼 영역에 이 400에서부터 700나노미터 사각에서 방출시켜주는 그 띠들이 리튬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4줄 있다면 스트론튬은 훨씬 더 복잡하게 여러 개가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사이에도 또 요런 빨간색 영역에도 이렇게 있는 상태로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리튬이라는 아이가 방출시켜주는 선 스펙트럼 영역이고 스트론튬이라는 아이가 방출시켜주는 스트론튬 영역이야. 원소들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이렇게 스펙트럼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지. 이게 다 분석되어 있어. 금속 원소들마다. 마치 누구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사람이고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금속 원소들마다의 선 스펙트럼 라인들이 이것의 개수, 이 밴드의 위치, 그리고 밴드의 개수들이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표현에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부분이 애매한 아이들이 나오면 분광기에다가 딱 대고 선 스펙트럼을 몇 개가 나오는지를 통해서 아 너는 리튬이란 아이구나 그걸 분석해보면 돼. 너는 스트론튬이란 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일부 각각의 금속 원소들마다 가지는 고유한 그 라인 위치의 띠인데 방출시켜주는 그 400에서부터 700나노미터까지의 연속된 형태의 빛을 다 이렇게 뿜어내주는 게 아니라 고유한 형태의 빛만 이렇게 방출을 시켜주는 거야. 그것들이 합산돼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노랗고 합산돼서 빨강으로 보이지만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방출해주는 그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원소마다 고유한 값이고 그래서 어떤 물질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만약 물어보는 경우에 거기 물질 X 봐봐. 물질이라는 건 원소들끼리가 결합되어서 화합물을 만든 거거든. 원소들끼리가 결합되어서 맨 위에 거 봐봐. 물질 X 맨 위에 거. 자, 그랬더니 이 물질 X는 지금 누구?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선 스펙트럼도 갖고 있고 그쵸?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선 스펙트럼도 가지고 있고 누가? 리튬이라는 아이가 가지는 선 스펙트럼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물질은 리튬이라는 원소와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소가 포함되어서 물질을 만들더라도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안 사라져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예측을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유제일분 한번 봐볼래? 우리 윤우가 자 원소 A 종류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물질 X라는 게 있대요. 그럼 그 물질 X는 어떤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겠는지를 유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일단 물질 X라고 하는 맨 아래 거에 해당하는 거에 선 스펙트럼이 일단 원소 C를 한번 봐볼래? 가운데 지금 3개 있지. 밴드 3개. 밴드 3개는 원소 C가 그런 선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원소 C가 가지는 선 스펙트럼을 물질 X도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원소 C는 100% 얘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죠? 거기에 원소 A가 가지는 빨간색 라인에 해당하는 것과 저기 녹색과 파란색 라인에 해당하는 그 띠를 다 갖고 있네요. 그죠? 이제 원소 A가 가지는 그 선 스펙트럼도 물질 X가 다 포함하고 있으니 물질 X는 누구누구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A와 C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선 스펙트럼.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12쪽 한번 봐봐요. 방금 모든 원소의 확인이 아니라 일부 금속 원소의 확인에 대한 방법을 불꽃 반응 실험을 설명해줬어요. 몇 가지 금속 원소의 경우에 이렇게 독특한 불꽃 반응 색깔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실험 방법 간단해요. 거기에 적은 양의 시료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거기다가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가 같으면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색깔이 똑같을 경우에 추가적인 선 스펙트럼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트륨과 리튬들이 있고요. 됐죠? 거기 이제 물질이 포함된 거, 선의 색깔과 위치, 개수, 굵기, 각각의 선 스펙트럼들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봤으니 분광기 오른쪽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마치 뭐 망원경처럼 보이는 형태지만 추가적으로 이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 나오고 있는 거에 색깔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선 스펙트럼이 분석이 가능하더라. 자, 오른쪽 13쪽을 한번 완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